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사소한 플레이 하나로 라운드 하나를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바꿔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 차이를 디테일이라 부르기도 하고 스노우볼을 굴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소하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디테일만 건드려도 티어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중에서도 여러분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DRX를 비롯한 여러 프로팀들이 사용하면서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방갑 운영은 크레딧 절감을 통해 이코 라운드를 최소화시키는 운영입니다. 이코 라운드로 발생하는 라운드 손실을 줄이고 풀바이 라운드에 버금가는 화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겁니다. 방갑을 사용한다 하면 가장 먼저 페널티가 떠오르실 겁니다. 쉽게 말해 돈 관리를 편하게 하면서 적절한 페널티를 안고 가는 거죠. 방갑 체력은 대표적으로 중거리 팬텀의 헤드샷으로부터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체력입니다. 하지만 벤달의 헤드샷과 몸샷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아예 차이가 없는 체력이죠. 여러 총기류들의 피해량을 놓고 본다면 당연하게도 방갑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하지만 게임 메타와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사용하는 총기류는 적은 편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피스톨 라운드의 영향이 거의 사라지는 4라운드부터 동일한 총기들이 사용되죠. 긴 총으로 벤달과 팬텀이 압도적으로 사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오딘과 오퍼레이터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코 라운드라면 셰리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당연히 누군가 샷건을 들기도 하겠네요. 중요한 점은 서로 풀바이 라운드인 경우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코 라운드를 최소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니까요. 풀바이 라운드의 경우 벤달과 팬텀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었죠. 이때 방갑은 벤달 상대로는 아무런 페널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샷을 피격당하든 머리를 피격당하든 풀갑과 차이가 없다는 소리죠. 물론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월샷 혹은 힐 같은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다만 팬텀의 경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별 데미지에 따라 헤드샷 데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풀바이 라운드에서 헤드샷을 맞고 살아남는 건 숄더 피킹이나 점프 피킹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 일반적인 교전 상황에서 머리를 맞는다는 건 이미 패배한 거랑 다를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분명한 페널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교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팬텀 한다고 하는 상황들이 있죠. 팬텀으로 머리를 맞췄지만 상대는 죽지 않고 나는 상대 벤달의 머리를 맞아 죽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또 팬텀으로 머리를 맞추고 놓친 뒤에 상대가 살아남아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상황도 있겠네요.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2023 VCT 퍼시픽 자료입니다. 제타 디비전과 글로벌 e스포츠의 경기 내용입니다. 구매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표시된 네모 칸을 살펴보시면 5명의 팀원이 사용한 돈에 따라 바이 라운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5K 미만, 즉 5,000 크레딧 이하는 이코 라운드로 분류가 되는 거죠. 차례대로 세미 이코 라운드, 세미 바이 라운드, 풀 바이 라운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왼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의 경기 중 제타가 2개의 피스톨 라운드를 차지했고 나머지 4개는 글로벌 e스포츠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코 라운드는 제타가 10라운드, G가 12라운드를 진행했습니다. 또 세미 이코 라운드는 G만 4개의 라운드가 있네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제타 디비전이 글로벌 e스포츠에 비해 이코 라운드가 6라운드 적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미 바이 라운드와 풀 바이 라운드는 제타 디비전이 6라운드 더 많게 되겠네요. 예상하셨듯이 제타는 방갑 운영을 했고 G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 3개의 세트에서 6개의 이코 라운드가 차이가 난다는 건 한 게임당 2라운드는 바이가 추가로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2개의 라운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수치상으로는 단순히 이코 라운드가 2라운드 줄어들고 바이 라운드가 2라운드 늘어난 거지만 이에 따른 연쇄 효과들이 많습니다. 만약 라운드를 승리하고 상대가 이코 라운드가 된다면 한 라운드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건 단순히 2개의 이코 라운드를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또 팀원 전체가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방갑을 사용한다는 거부감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인 거죠. 최근 피스톨 라운드를 패배한 후에 2라운드에서의 이코 스틸이 꽤 자주 보입니다. 2라운드의 셰리프를 변수로 사용해서 이코 스틸을 성공하는 그림이 자주 나오는 거죠. 하지만 2라운드에 셰리프를 구매한다면 풀바이 라운드로 진행해야 하는 3라운드에 방갑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패배하면 방갑을 사용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기지만 2라운드의 이코 스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코 라운드지만 다음 라운드의 자본을 3,900원으로 맞출 때와 3,300원으로 맞출 때의 차이가 꽤 큽니다.
반갑 셰리프를 사용하냐 반갑 불독이나 가디언을 사용하냐로도 갈릴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반갑 벤달만을 무한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와 연관해서 많은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갑을 사용한다면 이코 스틸 가능성을 높이는 것부터 이코 라운드를 줄이는 것까지 이득이 꽤 많습니다. 이런 이득과 한 판에 많아야 두세 번 나오는 팬텀샷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이득일까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고티어에서 반갑 벤달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당연히 2, 3연승으로 크레딧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땐 풀갑으로 사용해도 좋겠죠. 혹은 상대 이코 라운드 등 위험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전 챕터에서 다룬 반갑 운영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전 생방송에서 말하고 영상으로도 업로드했었는데 해당 내용만 짧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 가디언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이코 라운드일 때, 그러니까 피스톨 라운드지고 이코 라운드 때 셰리프 되게 많이 들잖아요 최근에. 그러고 다음 랍 또 반갑을 쓰는데 그럼 다음 랍까지 가디언 효율이 되게 좋아져. 그래서 이코 라운드 상대로 가디언? 봐봐, 상대 반갑이 3명이야 이러면은 피닉스 아이소 사이퍼 만나잖아요. 몸샷 2대 그냥 탕탕 때려도 1킬이라고. 아샤토. 제가 말씀드렸죠, 몸샷 2대면 된다고. 이게 스노우볼이에요. 너무 달달한데? 영상처럼 3라운드의 상대 자본을 통해 반갑을 예측할 수 있고 몸샷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라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대표적인 라운드를 예로 들어본 거죠. 영상에선 반갑의 가디언을 구매했는데 피스톨 라운드 때 2킬 이상을 한다면 풀갑바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다음 라운드를 넘어서 가디언을 구매하게 된다면 화력 차이가 꽤 커지게 됩니다. 또 마샬과는 다르게 상대의 반갑 구매와 상관없이 몸샷 2대로 항상 킬이 가능하죠. 그리고 3라운드에서 상대가 풀바이 라운드일 때 반갑 상대로는 영상처럼 몸샷 2대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 귀찮다면 머리만을 노려도 불독보다 훨씬 좋은 화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유동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몸샷 2대라는 메리트를 제외해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총이라는 겁니다. 반갑 운영처럼 게임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적어도 스노우볼이 생기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쉽게 이기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역할군을 이해하고 라인업을 활용하는 게 생각보다 게임에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어떤 요원을 플레이하든 각자의 역할군이 존재합니다. 척후대나 전략가 등 어떤 역할군들이 어떻게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지 이해하는 거죠. 단순히 진입할 때 인포를 따고 연막을 쳐야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티어들은 웬만하면 해당합니다. 저도 뇌가 굳어버리거나 비어버리면 이런 실수들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헤이븐의 수비 진영 소바라고 가정해봅시다. 상대가 A러쉬를 진행합니다. 우린 A롱에서 메인으로 리콘을 사용했고요. 우연히 Z가 상대 Z를 잡으면서 상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이후에 약 10초 동안 상대의 사운드와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숏이나 롱으로 드론을 사용해 정보를 체크해줘야 합니다. 상대가 정말 돌린 건지 아니면 속이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정보에 따라 정할 수 있겠네요. 쉬운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방금 상황에서의 시작은 인포의 부재였습니다. 상대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측하고 마냥 움직이기엔 틀렸을 때의 리스크가 꽤 커지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만약 전략가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소바가 정보를 확보했다면 이 정보에 맞춰 수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겠죠. A에 아무도 없다면 C에 연막을 쳐주고 백업을 갈 수 있겠네요. 상황을 읽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소바에게 인포 스킬이 없었다면 결국 Z가 몸으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운영적인 측면 말고도 라인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바의 각화살을 익히거나 바인드의 브림스톤의 각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인업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의 스킬 활용도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죠. 소바의 경우 라인업만 존재한다면 반대 사이트로 카운터 리콘도 가능합니다. 브림스톤은 몸은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스파이크 해체를 방해하는 몰리도 사용하죠. 요즘은 이런 라인업들을 모른다면 그 요원을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면에 본인이 원하는 라인업을 만든다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죠.
저를 예로 들자면 헤이븐에서 주로 킬조이를 합니다. 실러시를 할 때 차고에서의 피킹과 낚시 자리를 견제하기 위해 라인업을 사용하죠. 만약 상대가 이 자리를 사용하려고 했다면 강제로 자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빠지다가 진입하는 팀원에게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소한 라인업 하나로 최소 각 배제부터 최대 킬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겠네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활용했던 방법부터 객관적으로 좋은 정보들도 다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원을 이해하고 라인업을 활용하는 방법은 귀찮더라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라인업을 숙지했느냐에 따라 2배 이상의 활용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방갑을 사용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머리를 맞으면 지게 되는 건 거의 확정이니까요. 당연히 러브샷 느낌으로 내가 잡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방갑 운영으로 못 가져오는 라운드를 우리 걸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플레이 영상도 강의 영상 못지않게 많이 노력해서 만들었으니까 관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